벌칙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시간 외 근무수당 관련 규정에서 부당하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더불어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초과 근무를 금지시키고 징계의 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고 승진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도 반영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가제는 개편 아닌가. 얼마 전 정부 법무공단의 한 변호사가 내게 해준 말 역시 로펌들하고 비교해 보아도 수당이나 특히 연금과 휴가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으로 일하는 게 할만하였다. 내 말의 요지는 이제는 공무원들보다 더 안 좋은 대우가 주어지는 회사들이 오히려 부지기수로 많다는 뜻이다. 칼같이 지켜지는 주 5일제, 휴가제도 등이 공무원 세계보다 더 빵빵한 민간 회사들은 진짜 많지 않다. 위의 내용은 십몇 년 전의 내용이다. 공무원의 급여는 급수나 연차에 따라 달라지는데 9급 말단으로 시작하여 정년퇴직 직전에야 겨우 5급을 다는 공무원들과 법무공단에서 사무관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내가 언급했어야 했다. 공무원 아파트 특공 제도도 폐지되었다. 네 번째, 공무원의 자세. 물론 나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믿지는 않기에 이 공무원들에게 투철한 국가관, 사명감, 봉사정신이 뭉쳐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으며 공무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므로 월급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봉사만 하여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은 그 하는 일들이 경제 효과로 환산하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대가를 받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펜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특별한 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그 권한에 어울리는 태도를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이 공무원 윤리 현장에서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는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권한을 고려할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공무원의 의무로 성실, 청렴, 친절 공정, 비밀 유지, 복종, 품위 유지가 명시되고 취임 시 선서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 운동 금지가 요구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덕목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을 생각하는 마음과 청렴, 책임감, 봉사 정신이 언급되는 것 역시 전혀 무리가 없다. 때문에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월급과 수당, 연금에 의존하며 살면서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이며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면 아예 공무원 생활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인드는 공무원직이 단순히 안정된 직업 중 하나로 여겨지는 상황이기에 사라지고 있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돈 봉투를 바라고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하지만 대충 일하고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는 공무원은 젊은 층에서 늘어나는 추세이며 일은 0.1인분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가는 경우들도 자주 들린다. 만 20세의 서울시 최연소 7급 합격자였던 서울시립미술관 여직원은 유퀴즈에서 공무원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에 내가 잘리지 않는 것이 장점이지만 상대방도 평생 잘리지 않는다고 했다. 인사혁신처의 2020년 통계를 보면 공무원 퇴직자 23,723명 중 자발적 퇴직자의 의논 면적이 13,093명이나 되는데 이 사퇴한 사람들의 불만은 무엇이었을까? 이른바 워라밸을 찾아왔으나 생각보다 적은 보수에 쌍팔년도에나 있을 법한 조직 문화에 일은 생각보다 많다는 것에 실망하였기 때문 아닐까? 물론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다. 오래전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2002년경 모 결혼정보회사가 사시와 행시 출신의 현직 또는 수습 연수 중인 미혼 남성 회원 2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4.8%가 아내의 내조가 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답했고 54.7%는 이 처가의 경제력이 청렴한 공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응답자 3명 가운데 1명은 공직 비리의 원인으로 적은 수입을 꼽았다. 이들은
청렴한 공직 수행을 위한 아내의 내조 형태로 정신적 안정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을 꼽았으며 비리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월 수입으로는 332만 원을 제시하였다. 20년 전에 5급 공무원 혹은 판검사의 보수가 얼마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도 명색이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인데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이 처갓집 도움이 있으면 청렴하게 살겠다니. 그럼 이 처갓집에서 청탁을 넣으면 이 도대체 10대, 20대에 그런 기성세대에 더럽다고 침뱉던 정신들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이 돈봉투 생기면 받을 준비부터 하는지. 이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게 사느니 이 차라리 민간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왜 공직에 들어갔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전혀 안 간다. 이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내가 애정남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에게 제시하였던 기준은 촌지는 액수 여하를 막론하고 받지 말고 밥은 같이 먹어도 술은 얻어먹지 말아야 하며 추석이나 설날에 들어오는 선물은 부서 내에서 공개하고 일부는 하급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며 그 선물이 시가로 30만 원이 넘으면 보낸 사람 이름으로 고아원 같은 곳에 보내고 보낸 사람에게 그렇게 처리하였음을 알려라 이었다. 물론 지금은 아무리 사소한 선물이라도 즉시 감사부서에 신고하고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어떤 공무원들은 업무 점검을 나갈 때 마시물도 직접 챙겨갈 정도로 이 청렴을 지표로 삼고 있는데 그게 사실 맞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는 삼수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 그것도 3관왕으로 합격한 뒤 시험 준비 기간의 생활과 공무원 세계의 실상을 토로하면서 돌대가리라도 공무원 만드는 공부법을 제시하는 김유채의 망나니의 난을 추천한다. 5번째, 공무원의 비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깨끗하게 일을 하여도 승진줄이 없으면 승진하기가 쉽지는 않을걸. 이 빼기 약하면 보직도 이상한 것만 받게 될 수도 있을걸. 이 상사 눈에 벗어나면 승신 시험조차 응시할 수 없는 곳들이 아직도 있을걸. 지자체장의 뇌물 등 역시 여러 가지 사유로 구속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속되기 전에 흔적 남기지 않게 상납을 하여 승진한 공무원의 경우 새로 지자체장이 와서 그 승진을 취소시킬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므로 오히려 거들먹거릴 수도 있을걸. 지자체장에게 밉보이면 정말 재미없을걸. 결국은 세금으로 먹는 것이지만 회식 자리 자꾸 빠지면 미움털 박힐걸. 죽어라고 여직원들에게 술 돌리고 2차 가자고 하는 놈들이 여전히 많을걸. 정말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는데 감사권자들은 별의별 의혹을 다 갖다 붙이기도 할걸. 이 복지 담당자인 경우 가난한 사람들 중 어거지 쓰며 달려드는 연놈들 때문에 일은 도대체 안 하고 그저 정부 지원금만 받으려는 연놈들 때문에 콱 그만두고 싶기도 할 때가 있을걸. 이 기껏 일을 해 놓았는데 상급자들이 쑥덕거리더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할 때도 있을걸. 이 내부 고발자는 죽는다는 것을 공무원이라면 다 알걸. 양심 선언을 해도 이 감사원에서 나온 사람은 당신을 불쌍하게 생각할 걸.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반 사회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은 아마도 잘 모를걸. 이 판례나 법을 검토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급자나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잘 파악하여 보고하지 않으면 어느 날 인사발령이 나거나 성과 등급이나 인사평가를 최하점 받는 것은 물론 갑자기 감사부서에 불려가거나 그때부터 갑자기 부서의 왕따가 되기도 할걸. 업무 매뉴얼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이 전임자가 업무 내용을 숨기거나 이상하게 개입해 놓은 일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대신 책임지기도 할걸. 심한 경우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할걸. 내가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것, 이런 일들이 일반 회사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마도 잘 모를걸.